자, 이번 시간에는 유형편 5단원이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유형별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우의 수인데, 자, 사건, 경우의 수 두 가지 용어가 이제 나오거든요. 자,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똑같은 조건에서 뭔가 반복적으로 이제 뭔가를 했어.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동전을 던진다던가 주사위를 던진다던가 하는 거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럼 경우의 수는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 동전을 던지면 앞면, 뒷면 둘 중에 하나 나오니까 두 가지. 그리고 주사위를 던지면은 1, 2, 3, 4, 5, 6,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자, 이제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등분한 원판에 1부터 12까지 적혀 있는데 원판을 돌린 후 멈췄어요. 그러면은 어떤 수를 가리키고 있을 거야, 이 바늘이. 근데 4의 배수를 가리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1부터 12까지 수 중 4의 배수가 몇 개 있어? 4, 8, 12, 3개 있죠. 그래서 그냥 3, 2번 세 가지로 경우의 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잘 세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 그 다음 유형 보시면 자, 우리가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요,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합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우는데,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 두 경우의 수를 더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예시가 나와 있죠. 서로 다른 연필 세 자루와 서로 다른 색연필 두 자루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둘이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자, A 지점에서 B 지점 갈 건데 기차 버스로 갈 수 있대요. 기차는 7회, 그 다음에 버스는 5회 다닌다고 할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기차 또는 버스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라는 거죠. 총 1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답을 바로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많이 혼동하는 거는 이건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죠. 왜? 우리가 B 지점까지 가는 경우가 기차로 가거나 혹은 버스로 가기 때문에 그 둘을 더해주어야 경우의 수를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 유형 보시면 이번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입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고비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에는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줍니다. 자, 왜 곱하냐? 서로 다른 색연필 세 자루와 서로 다른 색연필 두 자루 중에서 연필과 색연필을 각각 하나씩 고르겠대. 자, 그러면은 연필 A, B, C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색연필을 대문자로 이렇게 놔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 연필 하나 골라야 되고요, 색연필도 하나 골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고를 수도 있죠. 아니면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고를 수도 있죠. 총 몇 가지야? 6가지라는 거지. 왜 6가지냐면은 일단 그 연필을 고르는 경우의 수 각각 색연필 고르는 게 2가지란 말이지. 자, 2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2를 3번 더 하는 거죠. 2를 3번. 그거는 이제 우리 이 3가지 연필 고르는 게 3가지가 있었으니까 3 곱하기 2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둘이 곱해주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어느 야구팀에 투수 4명, 포수 3명이 있는데 투수, 포수를 한 명씩 선택해서 짝짓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주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한번 똑같이 해봅시다. 자, 이 소문자를 이제 투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수를 내가 이제 대문자로 쓸게요. 대문자 ABC라고. 자, 그러면은 투수가 이제 4명이 있고 포수가 3명이 있으니까 우리 바로 4 곱하기 3 해서 12로 이제 쓸 수 있는 거 알겠어요? 요게 왜 곱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짝지어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다 이제 짝지어 보시게 되면은, 이 투수 선택을 함에 따라서 포수 선택이 다 3가지씩 나오니까 3을 4번 더한다. 그거는 그냥 곱하기 4로 처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자, 여기 이제 좀 많이 이제 틀리는 유형인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A 지점에서 P를 거쳐 B까지 최단거리를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요, 우리는 A에서 P로 가는 사건이 일단 발생해야 되고요, 그리고 P에서 B까지 가는 사건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왜? 결국 이 A에서 P까지
P에서 B까지 그 이동하는 사건이 둘 다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곱해 주시면 돼요. 곱해 줘야 된다는 거고 항상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A에서 P를 갈 때 위로 가거나 아니면 먼저 옆으로 가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삥 돌아서 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를 거쳐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줘라라고 돼 있죠. 직접 세주면 됩니다. 근데 잘 세줘야 됩니다. 자,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최단 거리로 가는 거를 다 찾아보시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총 세 가지 경우가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하나, 둘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결국 이 A에서 P까지 P에서 B까지 결국 모두 다 발생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3과 2를 곱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6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어떨 때 곱하냐? 결국 두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결국 다 발생해야 할 때 결국 곱한다라는 거야. A에서 B까지, P에서 B까지 둘 다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죠.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잠깐 다시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더한 때가 있었죠. 우리가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하는 거야.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자, 연필 세 자루와 색연필 두 자루가 있었는데 이 중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 그러면 연필이나 색연필 둘 중에서 두 종류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연필을 골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색연필을 고를 수가 없는 거지. 한 자루만 골라야 되니까. 결국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덧셈으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곱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동전 주사위를 막 여러 번 던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번 던질 때마다 이게 다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봅니다. 동전을 3번 던지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던지는 거는 다 완전히 세 가지 사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던지는 걸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곱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동전을 한 번 던지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n번 던진다. 2를 n번 곱해서 2의 m제곱이 되고요. 주사위 1, 2, 3, 4, 5, 6, 6가지가 있는데 결국 n번 던진다. 6의 n제곱이고 만약에 둘 다 동시에 던진다. 2의 n제곱, 6의 n제곱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건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시오라고 되어 있죠. 서로 다른 세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전 하나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앞면, 뒷면. 근데 세 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결국 2의 세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0원짜리 한 개, 100원짜리 한 개,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지죠. 자, 10원짜리 한 개 던지는 건 두 가지. 100원짜리 하나 던지는 것도 두 가지. 주사위 던지는 건 6가지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보시면 한 줄로 세우는 걸 이제 해볼 건데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 만약에 사람 5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5명을 한 줄로 일단 세워볼 건데 자, 가장 먼저 이 맨 왼쪽 자리에 올 사람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5명 중 1명이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는 5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동시에 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만약에 한 놈이 여기 왔다 치면 나머지 4명 중 1명이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되겠죠. 왜? 하나 줄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 가운데는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어요?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은 2가지, 1가지 이렇게 하나씩 줄어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5부터 1까지 쭉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n명을 한 줄로 나열한다? 그럼 1부터 n까지 싹 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n명을 다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몇 명만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그 5자리가 아니라 내가 2자리만 만약에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죠. 자, 누군가 한 명이 왔어. 그 다음에는 4가지 가능성으로 하나가 줄겠죠. 이렇게 곱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3명 뽑을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명만 뽑을 때에도 맨 앞에 5가지, 그 다음에 하나씩 줄여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친구들과 경복궁, 덕수궁, 운현궁, 창경궁에 가고 싶은데 4곳에 가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정해주래. 자, 그러면은 이
경복궁. 자, 간단하게 그냥 자음만 쓰겠습니다. 자, 경복궁, 덕수궁, 그 다음에 운영궁, 창경궁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 가는 순서를 이제 내가 정해주려면은 자, 맨 앞에 먼저 가게 될 곳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할 때에는 우리가 맨 앞에 먼저 가기로 한 거를 제외한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줄어나가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24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을 이제 보시면 자, 한 줄로 세울 때 특정한 사람의 자리를 고정한다. 자, 만약에 n명을 한 줄로 세우겠대. 우리 앞에서 n명을 한 줄로 세울 때에는 1부터 n까지 다 곱했었거든요. 근데 그중 한 명이 이미 자리가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한 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이제 따로 없는 거죠. 그 한 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그 한 명 제외하고 나머지 n-1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가겠죠. 즉 1부터 n-1까지 곱한 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5개의 그림이 벽에다가 나란하게 이제 전시가 될 건데 가운데 C가 있어야 된대. 그러면은 미리 이 C 그림을 가운데 배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빈자리 여기 4개 보이죠? 이 빈자리 4개에 나머지인 A, B, D, E를 배치를 할 겁니다.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겠죠? 그 다음에 하나 줄어드니까 3가지, 그 다음에 계속 하나씩 줄어서 2가지, 1가지 해서 24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유형 8번이야. 한 줄로 세울 때 이웃하여 세우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웃하여 세우는 거는 나중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 2가지, 크게는 이 2가지 단계를 이제 거칩니다. 뭔가 이웃해야 되는 게 있을 때는요, 그 이웃한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5명의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5명의 사람들 중 이제 A, B, C, D, E가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A, B가 만약에 이웃하고 싶대. 그러면은 그 A, B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사람이 총 몇 명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4명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4, 3, 2를 곱하는 거였죠? 얘를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그 하나로 묶은 거 안에서 A, B가 또 한 줄로 세워질 수가 있죠.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럼 A, B를 이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2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와 같으니까 2 곱하기 1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경우의 수를 마지막에 곱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하나로 묶고 나열을 해주고 한 줄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묶은 거 안에서도 자리 바뀌는 경우의 수까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A와 B가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 지금 이 문제랑 똑같은 상황이죠.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니까 24 곱하기 2 해서 48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인데 색칠하는 경우의 수야. 우리가 얘는 바로 문제를 좀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4군데가 이제 빨, 파, 노, 보 4가지 색을 한 번씩 이용을 한대요. 각 부분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인가? 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A 부분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있잖아. 우리가 모두 다 다른 색을 칠할 거기 때문에 앞에서 사용한 색은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는 3가지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고른 하나 제외해야 되니까. 그럼 C는 앞에 2개 썼으니까 그 2개 제외해서 나머지 2개. D는 앞에 3개 썼으니까 그 3개를 제외해서 1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곱해서 우리가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웃하는 부분에만 다른 색을 칠할 때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웃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제외하고 경우의 수를 작성하면 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문제가 모두 다 다른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이웃하는 그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하게 이렇게 이제 말이 좀 바뀌었을 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일단 A에 먼저 칠할 거야. 4가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B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A랑 인접하니까 이웃하니까 다른 색을 칠하기 위해서
하나를 제외한 세 가지로 경우의 수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를 할 때 주의할 점이 C는 이웃한 게 지금 아직은 B밖에 없거든요. D도 물론 이웃하긴 하지만 아직 색깔이 정해지지 않았잖아. B가 현재 이웃한 색깔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D도요. C랑 이웃하니까 C의 색칠한 거 하나 제외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웃한 부분을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는 얘네 네 개를 곱해서 그때는 108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차이 잘 구별해 주시고요. 자, 유형 10번인데 자연수 만들기거든요. 우리가 그 0이 포함되지 않는 어떤 그 숫자들을 가지고 한 줄로 딱 세워가지고 어떤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n 곱하기 n-1입니다. 예를 들면은 1, 2, 3, 3개의 숫자 카드가 있을 때 내가 여기서 그 2장을 뽑아서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맨 처음에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썼으면 다시 못 쓴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은 나머지 둘 중에 하나가 1의 자리에 와야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6가지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결국 우리가 경우의 수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곱하는 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만약에 카드가 한 장이 더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1, 2, 3, 4가 있어. 그래서 세 자리 자연수를 내가 만약에 만들고 싶으면은 맨 처음에 100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10의 자리는 앞에 하나 고른 거 제외해서 3가지, 1의 자리는 앞에 2개 고른 거 제외해서 나머지 2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1, 2, 3, 4의 숫자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자, 3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 사실 방금 지웠는데 그거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1, 2, 3, 4가 적혀 있는데 3장을 동시에 뽑고 싶다. 그러면 4가지, 3가지, 2가지로 해서 24가지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거에서 조금 더 이제 강화된 게 뭐냐면은 이번에 0이 포함되는 경우야. 0이 포함되는 경우. 자, 얘도 이제 바로 그냥 문제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0, 1, 2, 3, 4, 5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어. 2장을 동시에 뽑아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자, 그러면 2자리를 만들 건데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숫자가 5개니까 5가지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왜 안 되냐? 우리 이제 0이 들어가잖아. 우리 맨 앞에 10의 자리가 0일 수는 없죠. 왜? 2자리 자연수의 개수니까 2자리 자연수는 10의 자리가 0이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0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0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중에서 뭐 얘를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뭐죠? 여기는 3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돼야 되겠지. 왜? 일단 지금 이미 하나 숫자 썼고 그 다음에 0이 이제 1의 자리에 와도 전혀 무방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가 줄었지만 앞에서는 0이 못 왔던 게 이제는 0이 올 수 있어서 다시 한 가지가 추가가 돼서 같은 경우의 수로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16가지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3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찾는 거거든요. 자, 얘는 어떻게 해주는지 보세요. 일단 직접 뭐 세도 되긴 하겠지만은 우리 그렇게 이제 풀지는 않을 겁니다. 자, 보세요. 30 이하는 있잖아요. 30 이하는 요 앞에 10의 자리가 1 또는 2 또는 3이면 되는데 3인 거는 좀 따로 써줄게. 이렇게. 자, 그러면 10의 자리가 이제 3이라는 얘기는 1의 자리가 무조건 0이어야 되겠죠.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면. 그러면 30 그 한 가지밖에 경우의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의 자리가 1 또는 2가 왔어. 그러면은 1 또는 2가 왔으니까 10의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2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 2 둘 중에 하나 뭔가 썼다라고 칩시다. 둘 중에 하나 썼어. 그럼 나머지 4개의 숫자가 여기 1의 자리에 올 수 있겠죠? 그래서 4가지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8가지로 해서 총 개수는 9가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30까지 꼭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얘를 이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곱하기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표 뽑기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자격이 다른 경우가 있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자격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구별을 잘 해줘야 돼요. 만약에 N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2명을 뽑을 때에는 한 줄로 세우는 것처럼 맨 처음에
이 첫 번째 자격을 가지는 놈이 되는 경우의 수가 n가지, 또 다른 자격이 되는 경우의 수, 앞에 거 하나 제외해 주니까 n-1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곱해서 n-2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5명의 후보 중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뽑고 싶다. 의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5가지고요. 그러면은 부의장 1명 뽑는 경우의 수, 의장 1명 제외하고 나머지 4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회장, 부회장, 총무가 1명씩인데, 자, 회장 1명 뽑는 경우의 수 5가지, 부회장 1명 뽑는 경우의 수, 앞에 회장 1명 제외해서 4가지, 총무 1명 뽑는 경우의 수, 앞에 2명 제외해서 3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자격이 같은 경우입니다. 자, 얘는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자격이 같을 때에는요, 방금 전처럼 한 줄로 세우는 것처럼 계산을 한 다음에 반드시 나눠줘야 되는 게 있어요. 요거 주의해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2명을 뽑는다, 나누기 2로. 만약에 3명을 뽑는다, 나누기 6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도대체 왜 나누기를 하냐? 방금 전에는 자격이 달랐거든요. 근데 방금 전과의 차이는 자격이 같냐 다르냐의 차이야. 만약에 내가 그 어떤 두 사람을 이제 뽑을 건데 A, B를 내가 뽑기로 했어. 근데 우리가 자격이 다를 때에는 처음 뽑은 거, 나누게 뽑은 게 서로 구별이 됐었는데 자격이 달랐으니까. 근데 자격이 같은 2명을 만약에 뽑을 때에는 A, B 순서로 뽑나? B, A 순서로 뽑나? 같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2가지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격이 같은 3명을 뽑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A, B, C 3명을 뽑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실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를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의 6가지로 나눕니다. 6가지로. 이 숫자 2와 숫자 6의 의미는 2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3, 2, 1이죠. 그거로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하면은 만약에 자격이 같은 4명의 대표를 뽑는다. 그러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1씩 줄여 나가면서 4번 곱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 4, 3, 2, 1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4명의 후보 중에서 대의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자, 대의원 2명은 자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4명 중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 4 곱하기 3으로 일단 써주시면서 그 2명의 자격이 같을 때에는 2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로 나누자라고 했죠. 그래서 약분해서 우리 6가지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유형 14번인데, 자, 이번에는 도형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n개의 점이 있어. 어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한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상에 세 점이 위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점을 이었을 때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우리가 그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그 2점을 골라야 되니까 n개의 점 중 2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 맨 처음 점 n, 그 다음 점 n-1 이렇게 해주시고, 결국 점을 고르는 거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같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예요. 자, 삼각형의 개수 똑같습니다. 3번 골라야 되니까 점을 n, n-1, n-2를 곱해주신 다음에 그 세 점이 다 같은 자격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3개를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원 위에 서로 다른 5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 2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5개의 점 중 2점을 골라야 돼.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5가지고 두 번째 점 고르는 경우의 수가 4가지죠. 근데 이 점 2개는 같은 자격이란 말이지. 그래서 2개를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2 곱하기 1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약분해서 여기가 약분돼야 되겠죠? 5, 2, 10으로 정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유형편 5단원 정리 마치겠습니다.